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은 전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42번째 시간으로 감염병과 국가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염병과 국가 김영민. 사생활 정복하고 시민활동 막고 코로나가 키운 국가의 힘. 서울 신도림 콜센터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커진 가운데 지난 11일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유랑하는 도적이 불규칙적으로 찾아와서 돈을 뜯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아예 정주하는 도적이 착취하는 게 좋을까? 미국의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에 따르면 후자가 주민 입장에서 낫다. 정주하면서 해당 지역을 독점하는 도적은 유랑 도적과는 달리 주민들을 시도 때도 없이 가혹하게 착취하지 않는다. 대신 안전을 보장해주고 자리세를 뜯을 뿐이다. 그들이 착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래야 더 오랫동안 자리세를 뜯어갈 수 있으니까 그럴 뿐이다. 주민들이 황금알을 낳는 고의라면 오래 살려두어 황금알을 낳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래서 올선은 정주형 도적이 사슴을 잡아먹는 여우가 아니라 가축을 보호하고 물을 제공하는 목장 주인에 더 가깝다고 말한다. 올선이 보기에 이런 정주형 도둑은 국가와 유사하다. 국가가 제공하는 치안은 깡패 집단이 제공하는 안전에 해당하고, 국가가 걷는 세금은 도적이 걷는 자리세에 해당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외적 침략을 받는 것보다는 세금을 내고 안전을 맡기는 게 이익이다. 물론 국가는 자기를 도적이라고 부르는 대신 미사역으로 자신을 치장한다. 그렇다고 정주형 도적보다 국가가 더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그들은 모두 그저 합리적인 이윤 추구자일 뿐이다. 그런데도 사회 전체로 보면 그들의 이윤 추구가 더 공공의 이득을 가져온다. 물론 현실의 정주형 도적이나 국가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가 윌리엄 맥닐에 따르면 감염병 역시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유랑 기생체는 대상을 착취하기 위한 숙주를 찾아다닌다. 유랑하는 악성 기생체에게 초토화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몸 안에 균이나 바이러스를 일부러 넣어 항체를 만든다. 조선말의 학자 지석경이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처남에게 소위 고름을 주사하려 들자 장인장모가 펄쩍 뛰었다. 왜 그런 나쁜 걸 집어넣어 우리 아들한테? 어차피 기생체들이지만 항체를 만들기 위해 몸에 정주한 균이나 바이러스는 숙주가 죽을 지경까지 착취하지는 않는다. 균이나 바이러스 입장에서 또 숙주인 동물을 죽여버리면 자기 손해이다. 착취 대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지난 27일 광화문 서울정부 서울청사 인근에 설치된 고 문중원 기수시민대책위원회 천막농성장 철거를 두고 종로구청과 시민대책위가 대치하고 있다. 인생은 어차피 전쟁일지 모르지만 감염병이 돌면 인생은 이중 삼중으로 전쟁이 된다. 전쟁이 격화될수록 국가의 힘도 커진다. 외적의 침탈을 막아야 할 뿐 아니라 악성 병원체하고도 싸워가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빨리 백신을 만들어서 국민의 몸에 주사하려 들고, 국민은 국민대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관제탑을 마음속에 세운다. 국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라고 요구하고, 국민은 국민대로 정신력을 빡빡 긁어내야 평소보다 더 질서를 지킨다. 어디 그뿐이랴. 국가는 평소보다 쉽게 폐쇄로 CCTV와 핸드폰 기록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 정보를 수중에 넣는다. 긴급전화 문자를 보내어 확진자의 동선을 만점하에 공개한다. 고 문중원 시민병소 옆 천막, 탈북단체 천막 등 각종 농성자 천막을 강제 철거한다. 한국 시민활동의 주무대였던 광장은 전혀 없이 고요해진다. 종교활동을 자제하고 국가명령에 협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신흥종교 연루자들의 연말정산 기록을 다시 살펴본다. 이른바 재림예수가 나와서 사제 기자회견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 중구 서문시장 동산상가 거리가 텅 비어있다.
이 모든 것이 기후변화와 더불어 갑작스레 생긴 일만은 아니다. 감염병은 늘 한국인을 괴롭혔고 감염병에 대처하고자 한국의 정근대 국가도 방역을 위해 동분서주였다. 감염병이 돌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수칙을 반포하기도 했다. 감염병을 막기 위해 세종대왕이 내린 명령 중에는 세수하고 참기름을 코 안에 바르라는 내용과 종이 심지를 말아서 콧구멍에 넣어 일부러 재치기를 하라는 내용도 있다. 사회적 경례도 애를 썼다. 이른바 구막질 혹은 병막이라는 것이 그것인데 1732년에 서울에 역병이 돌자 서울 지역에 1000여 곳 넘는 격리소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다. 감염병을 막기 위해 각종 의학 지식도 총동원되었다. 조선시대 저명한 의학자 허준이 감염병 원인과 치료법을 정리하여 1613년에 발행한 신찬벽 온방에 따르면 호랑이 머리뼈를 베개 근처에 두고 자면 감염병을 물리치기 좋다. 그러나 오늘날 어디 가서 호랑이 대가리를 구한단 말인가. 조선 후기 최대의 학자 정약용이 지은 마가의똥은 천연두 예방을 위해 종두를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약용이 비판적으로 검토한 종래의 처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불의의 아이들은 종두를 시행해봤자 성공할 수 없다. 마른 아이, 비위가 약한 아이, 맥박이 화평하지 못한 아이, 그리고 정신이 권태로운 아이 역시 감염병에 취약하다. 정신이 건태로운 이는 조심할지어다. 정약용이 1798년 편찬한 어령의 내용은 이렇다. 천연주가 잘 낫지 않는 것은 그 독이 피륙을 뚫을 수 없기 때문이니 땅을 잘 뚫는 두더지를 달여서 즙을 먹으면 좋다. 요즘도 시장에 가면 두더지를 파는지 궁금하다. 1884년 한국에 입국한 미국인 의사였던 호러스 알렌은 조선인들은 병에 걸리면 강장제로 개머리를 끓인 국을 먹는데 질식했다. 이 습속은 지금 어찌 되었을까? 이번 의학적 방식들이 효험이 있었을까? 숙종의 의였으니 당대 최고의 의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필이 당대 최고 수준의 지식을 편집해서 선보였다는 소문사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개의 간을 흙과 섞어 반죽으로 만들어 부뚜막에 바르면 아내와 첩이 효도하고 순종하게 된다. 지인 한 명이 이 방법은 효임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설마 진짜 해봤다는 말은 아니겠지. 그렇다면 위에 거론한 방법들도 효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아닌 게 아니라 소위 조선의 르네상스였다는 정적대 1786년 4월에서 6월까지 감염병이 돌아왔는데 그때 죽어 거리에 나온 해골 숫자가 약 37만 명이라고 한다. 학자마다 견해 차이는 있어도 1858년도에 콜레라 유행에는 대략 1000만 인구 중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추산이 있다. 물론 항생제가 발명되기 전 서양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감염병이 격화될수록 국가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국가의 활동력이 정대하면 사람들은 국가에 순종한다. 전쟁을 치른달지 감염병을 막는달지 하는 대명분이 있으면 사람들이 국가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법이다. 루이 14세기 인구 총조사를 제안하면서 마르키스트 보방이 말한 것처럼 나라의 과거와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장악할 수 있으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덜 나위가 없으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꾸준히 순종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그 와중에 국가의 활동을 전유하기 시작한다. 혹자는 마스크를 횡령하고 혹자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하여 일확점검을 노린다. 때가 때이니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신축해내야 한다고 역설하다 말고 사람들은 갑자기 한마디 덧붙인다. 그래도 소규모로 모여 독한 술을 마시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야음을 땀타 모여 술을 마시려다가 결국 반성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제 혼자서라도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현대 한국에서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고려시대에 일어난 술꾼이자 문인이었던 이규보는 방역을 술 마실 기회로 이용했다. 당시에는 감염병 막는 약을 술과 함께 먹도록 처방되었는데 이규보는 노래한다. 술잔 기울일 일 아니었으면 아마 약도 먹지 않았으리. 벽온단 먹는다고 온역을 피한다는 것도 헛소리지만 술 마시려고 사용하지 않았네. 약을 먹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기 위해 약을 먹는다.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